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싸워서 헤어진 경우 다시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가 회피형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싸웠을 뿐인데 상대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서 문제를 회피한다고 하는 건데요. 내 입장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누구나 있을 법한 갈등이고 서로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읽고 답변이 없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만나고 싶지 않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 할 말이 있으면 카톡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장문의 톡을 남겨봤더니 그 사람은 더욱 냉정하고 단호한 말투로 헤어지는 것이 맞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답변들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슬슬 나도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지 억울하기도 하고 쉽게 헤어짐을 말한 그 사람에게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서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그 사람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매몰차게 거절을 하네요. 이쯤 되면 여자로서 너무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고 억울하고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을 모아서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순간에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음날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깊은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급발진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또다시 사과를 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분석하다 보면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싸워서 헤어진 경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재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인 사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별을 결정하게 된다면 무조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사소한 갈등이고 우리가 대화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건 내 생각이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망하고 있었다가 반복되는 갈등까지 감내하면서 만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가 헤어질 문제가 아니고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입장이고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회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헤어짐을 통보받을 정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회피형으로 몰아가게 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취급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기본 전제로 깔고 상대를 붙잡게 되는 경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내 모습이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를 따지려고 하는 모습에 더욱 가깝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계속 추궁당한다는 기분이 들게 되면서 자신은 쉽게 결정한 이별이 아닌데 자신의 선택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상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쌓여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내 입장에서는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다, 오해를 풀고 싶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이런 부분들을 왜 이야기해주지 않았냐,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이런저런 변명들을 하고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들을 공감해주는 척만 하면서 내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의 진전이었고 같은 말만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남자친구에게 크게 서운한 것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그래서 그랬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늘어놓게 된다면 나도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겠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입장을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나를 이해한다는 태도와 눈빛으로 너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내가 좀 무심했었네, 내가 미안해, 나도 그 감정 어떤 감정인지 잘 알아, 그거 무척 불편한 감정인데
내가 눈치도 없이 미처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 순간 말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까지 참아주면서 최대한 좋게 말을 해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할게.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나에게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도 미안한 감정이 들게 되면서 아니야, 나도 오빠가 바쁘고 힘든데도 노력해주는 거 잘 알아. 내가 오빠 힘든 시기에 서운하다고 말을 해서 나도 미안해. 내 마음문이 열리게 되면서 이때가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공격받는 기분이 들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헤아려주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 줬을 때 사람은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우고 난 이후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고작 이런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다쳐버린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볼 수는 있겠죠. 오빠가 그동안 나를 만나면서 많이 힘들었었나 보다. 항상 바쁜 시간들을 쪼개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애써준 거는 항상 오빠였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고마워하고 알아주기보다는 투정만 부리는 연애를 했던 것 같아. 어느 순간 그런 노력들이 오빠에게는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 오빠도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고 쉬고 싶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었을 텐데 내가 오빠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나란 사람은 오빠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오빠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받고 싶었을 텐데 나는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오빠에게는 우리 관계가 힘들고 많이 지쳤을 듯해. 그래서 오빠는 서서히 지친 마음에서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텐데 나는 그런 오빠의 마음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자는 식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했어. 오빠에게는 이런 나와는 더 이상 대화로 풀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을 것 같고 거기에 내 감정까지 풀어줘야 되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싸웠던 것들에 대해서 다 오빠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부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했어. 오빠와 연애를 통해서 깨닫게 된 점도 많고 배운 것도 참 많아. 연애하면서 항상 고마웠어. 나도 당분간은 책도 읽고 내 삶에 집중하면서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 잘 알아. 다만 오빠의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헤어지자는 말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들도 인정해주고 싸우게 된 갈등 원인도 내 잘못이었다고 또 인정해주고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노력했던 것들 참아줬던 것들도 다 인정해주고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인간이라면 그 사람도 자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솔직한 속마음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메시지 잘 받았어. 너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도 그 당시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싸웠을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줬어야 되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돌아서서 나도 미안한 마음이 크게 남아있어. 사실 요즘 일도 좀 힘들고 연애도 좀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애를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고 최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나도 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너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솔직한 남자의 답변이 올 수가 있겠죠. 보통 연애라는 것은 길어야 2, 3년 정도 만나다가 대부분 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별거 아닌 문제로 헤어지는 것이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사소한 싸움이라던가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별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봤을 때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이별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이별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서로가 싸우고 난 이후에 냉정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워서 헤어진 경우에는 내 입장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그 사람의 마음부터 헤아려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내 입장에서는 고작 이런 문제로 헤어짐을 통보하는 상대방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화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어르고 달래서 만나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조금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급발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장문의 카톡으로 저주를 보내게 되면 이별 이후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내용이 남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원하는 것이 재배라고 한다면 싸우고 난 이후에는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100% 동의해주고 공감, 이해를 해주게 된다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